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2019년 12월 17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때가 중국에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0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뉴스를 보고 또 유튜브를 보면 길거리에서 사람이 픽픽 쓰러지는 그런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거의 밖에도 안 나가고 또 마트만 살짝 갔다 오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독하고 그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사람들은 다들 좀 잊어지고 좀 식당 가고 어디 여행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터져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 그때가 아이들이 많이 방치가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학교가 이제 쉬는 날도 많았고, 거의 뭐 조금만 확진자 나타나기도 학교가 거의 쉬고, 학원도 쉬고, 그리고 뭐 아파트 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생겨도 그 엘리베이터 타면 또 불안하니까 거기서 또 일하는 뭐 공부방 학원도 다 쉬고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제 오면은 그 생활이 어땠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한 번씩 물어보면은 다 보여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학습지 선생님도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 가르치고 코치하고 관리하는 집은 그런 상황에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거의 학교 보내고 학원을 돌렸던 어머니들은 그때 거의 방치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이 뭐 거의 게임이 엄청 빠져 있었죠. 그때가 게임 안전 시장에서는 호황이었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아이들 너무 노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점점 학교 가다가 나중에는 뭐 작년부터는 거의 다 갔는데요. 처음에는 막 놀다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는 것도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고 빈둥빈둥 핸드폰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한 번, 두 번 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아이들이 또 빨리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작년부터 거의 매일 학교 가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당연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들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많이 느낀 점은요. 저도 살면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처음이잖아요. 살다 살다 또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들 처음인데 학교가 뭐 학교를 거의 쉬고 학교가 거의 문을 닫을 이런 상황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처음 보니까 정말 부모님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 엄마표 수학, 엄마표 공부로 늘 어릴 때부터 시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간두고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요,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은 집에서 이제 뭐 영어가 막 늘고 또 수학도 어차피 다 제가 코치해서 다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물론 이제 아이랑 어울리고 또 사회성도 늘고 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결국 뭐 우리가 공부시키고 나중에 대학을 목표로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차마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는데요.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한 2년간은 거의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고2, 고3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2, 고3, 또 그리고 작년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엄청 손해를 봤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둘째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중3, 고1, 뭐, 2년 동안을 거의 중3도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거의 학교를 못 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뭐 학교를 못 갔다고 해서 너 공부에 더 지장이 있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늘 공부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그때 한 2년 만에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을 아이가 있을 거고요. 또 3, 4학년 때 그런 시기가 겪었던 아이도 있을 거고, 중학교 때 되었을 때 코로나를 겪었던 경우도 있을 텐데요. 특히 우리 아이처럼 고등학교 때 겪을 수도 있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만약에 학원을 다녀서 그나마 또 공부를 좀 했던 아이라도
중학교 때 갑자기 2년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걸 잘 봐주지 않았던 그런 아이면 갑자기 무너집니다. 갑자기 무너지고요. 저희 셋째 아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기 때 학교를 간둔 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간두냐면요,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아이가 좀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에 보내면은 그 분위기 속에서 또 학원 어차피 보내니까 공부를 더 하는 분위기로 공부 잘할 거라 생각하고 보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거의 쉬어버리고 2년 동안 그런 상태가 되니까, 고등학교는 1, 2, 3년, 3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학원처럼 기숙학원을 보낸 아이들도 제법 전교에서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전교 1등 아이도 한 번은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간뒀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나마 또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고2 때부터 얘는 정시로 돌려야 되겠다 마음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얘한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학년 아이들이 1, 2학년 때 만약에 학교를 잘 안 다니고 수학 공부를 놓쳤다 치잖아요. 수학이 제일 문제예요. 그 시기를 놓치고 만약에 3학년을 올라가서 수학을 배우면은 구멍이 많아가지고 3학년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4, 5학년 아이들이 고시기를 겪고 그렇게 하면 구멍이 많은 상태에서 만약에 6학년이 올라갔잖아요. 그 6학년 되었을 때 6학년 선생님은 어차피 6학년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앞에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아이들을 끌고 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1, 2학년 만약에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구멍이 생기면 중학교 가서도 수포자가 되고 고등학교 가서도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구멍 낳는 게 그 2년만 구멍 낳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학년 계속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한 코로나가 터지고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중하위권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문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지인이랑 차를 마시면서 중학교 수학 시간에 아이들이 수학을 못 따라가서 거의 반 이상이 거의 수포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잊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지인이랑 커피를 마셨는데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지금 뭐 시험이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자기 실력을 다 모르고 그냥 학교를 좀 다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가 중2로 올라가려면은 진단평가를 쳐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한 반에 또 성적이 골고루 이렇게 반을 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진단평가를 선생님들이 어렵게 냈을까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겪고 초등학교 때 올랐던 아이들이 수학 수준을 알기 때문에 아주 쉽게 냈을 겁니다. 아주 쉽게 냈는데 그 평균 점수가 너무 기가 막힌 점수였어요. 제가 지금 한 번 듣긴 들었지만 그 점수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글 1, 20점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한테 다시 한번 그 얘기 들었던 사람한테 한번 더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점수가 너무 충격적인 점수였습니다. 그 점수라면요, 그 아이가 수학을 다 그냥 찍었다는 소리예요. 시험 딱 시간을 주고 시험을 철학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다 찍었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서 만약에 100점이 있고 90 몇 점짜리가 있다면 걔네들은 수학을 조금, 그래도 수학을 잘하는 애는 아닙니다. 걔네들이 만약에 반에서 수학을 1등을 하고 100점을 받았다 해도 어머니들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약에 센 수학 정도까지만이라도 풀었으면 다 100점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학교 수준, 학교 선생님들이 뭐 내는 시험 수준에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 단계 어려운 문제집 5번까지 다 풀었다 했잖아요. 그렇게 다져줘도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할까 말까 한데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반에서 수학 100점이야, 꼴백이야. 어떤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2학년인 어머니인데 우리 반에서 우리 아이 수학, 국어, 영어 뭐 잘해, 뭐 올백이야. 2학년 때는요, 국어하고 수학밖에 시험 안 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올백이야 하면 어깨 힘을 주세요. 수학이 만약에 선생님이 100점을 내도 저는 그 수학이 100점에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걔 수학 실력이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뭐 심한 문제집 단계별로 다 풀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다져줘야지 어머니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이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요 수능이라는 것은 그 반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학생들, 고3 학생들, 그리고 재수생들, 그리고 요즘 스카이대 가도요, 거의 몇백 명이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냐면 더 좋은 과, 더 좋은, 또 고려대, 연대 다니는 아이들은 서울대 가려고, 그리고 또 서울대 가는 아이들은 또 의대 가려고, 이런 식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도 많아요. 수백 명씩 오거든요. 걔네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수학 100점 맞았어, 뭐 평가를 했는데 우리 학원에서 뭐 1등해서 그걸로 안심하시면 안 되거든요. 진단평가에서 만약에 10점, 20점대가 나왔는데 학원 다 걔네들 안 다녔을까요? 제가 모르지만 우리나라 평균 70% 이상이 학원 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학원 다니는 점수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기준으로 해서 수학을 가르치겠죠. 뭐 학교 반 애들 수준이 그 정도니까 더 심한 문제집 뭐 풀게 하겠습니까? 잘하는 애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도 전교 1등, 2등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학교도 믿으면 학교 수학 점수도 믿으면 안 되지만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수학 점수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집에서 더 심한 문제를 풀려야 되는데 학원을 보내면요. 학원 문제를 풀리고 따로 어머니들이 또 심한 문제를 풀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 가고 오고 모든 시간을 다 털어서 심한 문제를 집에서 풀리는 게 엄마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왜 엄마표 하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더 잘하고 더 그런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코로나가 뭐 그런 사태가 벌어져도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 사태예요. 그때 한참 또 사진이 어떤 사진이 떠돌아다녔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 때도 거의 판자촌 지붕도 없는 그런 곳에서 길거리에서 뭐 아이들 뭐 공부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런 모습 사진이 막 이렇게 신문에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도 집에서 늘 공부시키고 했던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하기 더 좋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지인과 차를 마시고 수학 점수가 제가 코로나 때 1년 지나고 2021년도에 들었던 점수보다 지금 아이들 점수가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런 구멍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년이 접어들고 있잖아요, 코로나가요. 그런데 이 학습 격차는 아마 한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심할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 구멍이 계속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니까요. 어머니들이 지금 미취학 아동 어머니도 계실 거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도 계실 텐데, 어머니들이 항상 이렇게 구멍을 이제 메워주시고 학원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어머니.